안녕하십니까. 예, 다시 시작하는 재활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자, 오늘은 팔꿈치 골절 수술 후에 제가 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정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는 팔꿈치 골절의 재활에 대한 큰 흐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골절 분들이 각도가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도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각도 재활이라는 것이 조금 외력을 가해서 좀 누르는 압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10초 내지 15초를 눌러야지 각도가 늘어납니다. 3초만 하고 아파 펴고 이러면 안 늘어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외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좀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휴유장애 진단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휴유장애 진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절 재활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수술하고 4에서 6주는 고정기간이에요. 고정기간이어서 이제 뭐 방기 흡수하고 뭐 보조기로 전환하고 하는데, 이 보조기 착용 기간에 혹시나 보조기 착용 기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관절을 자꾸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너무 6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깨도 굳고 팔꿈치도 굳고 손목도 굳어요. 그러면 나중에 재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지 어깨가 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깨를 살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지 피가 더 잘 돌아요. 제가 제일 죄송해요. 열받는 게 팔꿈치 골절인데 어깨가 심하게 굳어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 어깨까지 굳으면 팔꿈치 재활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엄청 늦겠죠. 제발 지금 보조기 착용 기간 중에 보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좀 움직이세요. 이렇게. 이거 움직인다고 여기 뼈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이거 움직이세요, 어깨를. 그 다음에 모았다 벌렸다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손목도 마찬가지예요. 손목도 사부작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주먹도 잼잼 쥐고 손목도 움직이고 고무공 같은 걸로 손목 쥐는 연습도 하고. 이게 쥐는 연습만 해도 여기 뼈가 엄청 피가 많이 가요. 그러면 뼈가 단단해지면 나중에 재활할 때 훨씬 덜 아프죠. 제발 고정기간에 노는 게 아니다. 조금씩 어깨도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이고 공지기 연습도 하고 이런 걸 좀 제발 하셔라. 그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활 시기는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4주 뒤에 또는 6주 뒤에, 늦으면 8주 뒤에, 뼈가 너무 안 붙으면 8주 뒤에 할 수도 있죠. 이제 보조기를 떼고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짜고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부작 움직이는 연습만 2주 이상을 하세요. 너무 처음부터 다짜고짜 누르면 얘가 놀래가지고 강직이 되는 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으자마자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재활을 시작한다. 보조기를 뗀다. 그러면 2주 동안은 그냥 사부작 구부리고 사부작 피고 뭐 사부작 회회하고 이런 것만 해서 통증을 적응시켜라.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통증이 적응되면 그때부터 누르는 재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 영상도 보시지만 뭐 저같이 숙련된 물리치료사에게 도수치료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런 기계도 활용해 보시고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 재활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은 거는 이제 수술하고 3개월이면 다 끝나야 돼요. 수술하고 3개월이면 거의 90% 이상 130도는 구부려져야 됩니다. 근데 정 안 되면 4개월까지. 근데 5개월이 넘어갔는데도 80도다, 뭐 100도다, 105도다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잘 안 늘어나는 관절이 됩니다. 늦어도 4개월 안에는 각도가 뭐 8, 90%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한 지 한 3개월이 넘어가면 가볍게 아령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령을 한다는 가정도 각도가 80% 이상 나왔다는 가정하에 125도 정도는 구부려져야 아령을 하는 거지,
100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아령을 합니까? 아령을 하면 단단해지는데, 예? 단단해지면 각도가 안 늘어나요. 예, 그래서 각도가 웬만큼 나오고 근력 운동을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도가 안 나오는데 근력은 의미 없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력도 뭐 이렇게 아령이 좀 편해지면 이제 밴드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또 한두 달 지나가죠. 그럼 수술하고 한 6개월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벼운 헬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뼈 부러지면 한 5개월은 고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하여튼 재활이나 회복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냥 그거는 큰 흐름이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도 재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누르는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10초 내지 15초가 스트레칭 돼야 돼요. 누르는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내 힘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세분화해서 올리긴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호자가 눌러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지고 펴지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구형 2년 전에 산 거나 약간 구형인데 요새 신형은 조금 더 깔끔해졌더라고요. 한 50만 원 중후반대 하는데 한 2년 이거를 뭐 가격대가 좀 있어서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2달 정도 쓰고 각도가 나오면 네이버 골절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걸 팔아보세요. 팔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 영상이랑 이 제품이랑 해서 뭐 10만원, 30만원 중후반대에 올리시면 분명히 이거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20만원 투자해서 각도가 나오면 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에 대한 가치가. 하여튼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게 버튼이 단순해요. 누르고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고 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기계의 힘으로 내가 눌러주는 거죠. 다짜고짜 누르는 게 아니라 자, 1번 20분 정도 뜨거운 찜질을 해요. 예, 그래서 뜨거운 찜질을 하고 왼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20번 정도 워밍업을 해요. 예, 턱 닦기 이렇게 100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20번 정도 워밍업을 하고 이렇게 팔을 넣어서 스트랩으로 묶는 거죠. 스트랩으로 묶어서 자, 이렇게 살짝 구부려가면서 이렇게 살짝 조금씩 누르면서 이렇게 내 아픈 범위를 찾는 거죠.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서 내가 지금 100도밖에 안 되는 팔이니까 여기서 이제 입질이 올 거예요. 그러면 자, 너무 아플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고통이 오는 순간에서 한 번 내지 두 번만 더 참으세요.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10초 내지 15초를 참으세요. 스트레칭은 몇 초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 10초 이상은 하셔야 돼요. 최소 15초까지가 베스트고 버티고 피는 거예요. 팔을 피면 이제 느슨해지니까 안 아프겠죠. 한 5초 쉬었다가 다시 구부리세요. 한 번 내지 두 번. 약간 뻐근할 정도로 견디세요. 그 다음에 또 15초가 지났다 치면 펴주세요. 요거를 10번 내지 1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대여섯 번 지나면 분명히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 그럼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셀프로 눌러주는 자극이 된다.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피는 게 30도가 안 펴진다. 30도가 안 펴지면 만약에 이 정도가 안 펴진다. 그러면 피고 10초 15초 버티고 다시 구부리고 피고 10초 15초 버티고 다시 구부리고 피고 10초 15초 버티고 구부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기계를 활용해서. 자, 근데 구부렸다고 끝이 아니라 구부리고 나서 용을 쓰세요. 더 넘어가게끔. 아까는 턱이 달랑말랑 했는데 턱이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용을 쓰세요. 목젖을 향해. 이게 3콤보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핫팩은 제외할게요. 자, 1번 워밍업 20번 누르기 10초 내지 15초 15번 기계로 누르기 3번
용쓰기. 이거는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한 2, 3초만 있다가 스르르 오시면 돼요. 2, 3초 왔다가 내가 늘어난 만큼 힘을 최대한 써보세요. 용쓰기. 이게 3콤보의 운동이에요. 각도 재활의 3콤보. 이거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1세트 하고 한 3, 4분 쉬었다가 한 번 더. 그럼 똑같은 워밍업, 누르기, 용쓰기. 그게 이제 2번 반복돼 2세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것도 별개예요. 구부리는 거 끝나고 피는 거 워밍업, 피는 거 꺾기, 누르기, 피는 거 용쓰기. 이것도 2세트. 그러면 총 4세트네요. 30분 넘어갈 거, 30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2, 3번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힘든 과정이에요. 힘든 과정이에요. 이거를 거의 1달 반에서 2달은 빡시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12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 힘든 분들은 도수도 하고 이것도 병행하고 하시면 분명히 각도 재활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꺾기 장비가 있다. 참고해서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휴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핀이 있는 상태에서 휴유장애 진단 가능합니다. 수술한 지 6개월이 되면 휴유장애 진단이 있어서 보험금에 담보가 있으면 타먹어요. 골절은 10%까지 나오거든요. 담보가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인데 왜 안 타먹는 거예요? 악착같이 타먹어야죠. 저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휴유장애 5% 나와가지고 600만 원 정도 타먹었어요.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청구하고 휴유장애도 청구해서 600 정도 벌었어요. 돈을 번 거죠. 하여튼 근데 이 휴유장애 진단서라는 게 수술한 의사가 끊어주면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베스트인데 희한하게 수술한 선생님들이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도가 또 너무 잘 나오면 또 안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수술한 선생님이 안 끊어준다고 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차 상담을 하고 저희랑 연계된 손해사 상사가 있어요. 그 손해사 상사가 있는데 저희 손해사 상사가 그 지역이랑 좀 사시는 지역이랑 가까운 병원을 알아봐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진료를 보시고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공짜냐? 공짜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휴유장애 진단금이 나왔다.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5% 정도의 수수료를 손해사 상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는 돈은 없다. 나중에 내가 휴유장애 진단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손해사 상사한테 15% 정도는 수수료로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술하고 한 5개월 차 넘어가시면 슬슬 서류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수술한 지 5개월 차 넘어가신 분들은 혹시 휴유장애 궁금하신 분들, 수술한 병원에서 휴유장애를 안 끊어준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1차 상담을 하고 저희랑 연계된 손해사 상사님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고객님한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여튼 수술한 지 한 5, 6개월 넘어가시는 분들은 휴유장애까지 꼼꼼히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팔꿈치 골절 수술 후에 좀 알아야 되는 3가지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시청 감사드립니다.